안녕하세요. 문화예술 분야 불공정 피해 예방 교육 영상의 진행을 맡게 된 이설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작권에 관련해서 도움 주실 전문가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네, 선생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지원센터의 법률 상담관을 맡고 있는 김종휘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방송을 하는데 드라마를 만약에 찍게 되면 재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럼 재방료라는 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게 저희끼리는 보너스라고 하는데 이걸 왜 주는 건지 받아도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진행자님께서는 배우시죠? 네네. 그러니까 배우는 연기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희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가수라든지 가창하시는 분 네네. 이런 분들을 저희는 실현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실현자는 저작권법에서 저작인적권자라고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작인적권이 그럼 뭐냐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네네. 있는데 말 그대로 저작에 인접한 권리를 가진 자. 그러니까 어떤 저작물의 이용에 어떤 기여를 하는 자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우님께서 드라마에 출연했을 때 그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자가 배우님은 아니시잖아요. 그쵸, 아니죠. 네. 다만 그 드라마가 방송될 수 있도록 출연을 하셔서 연기를 하시는 어쨌든 그 기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보호하는 게 결국엔 저작 인적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네. 저작 인적권은 또 이제 복제가 되고 전송권이 있고 이게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드라마 촬영을 할 때는 출연료를 받고 방송이 나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재방, 삼방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복제 전송에 따른 저작 인적권료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저작 인적권료를 그럼 누가 징수를 하느냐? 저희 저작 인적권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징수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저작권법에서는 이를 신탁단체라고 하는데요. 문화체육부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허가를 난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종 이런 저작권자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그러니까 음악 같은 경우는 뭐 음악 저작권 협회가 있고 지금 그 배우님처럼 한국방송 실현자 권리 협회가 네. 이제 결국에는 이 방송사들과 특약을 맺어요. 아.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 요율에 따라서 이제 징수를 하게 되고 협회에서 네. 이제 징수한 돈이 배우님의 통장으로 입금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런 거구나. 네네. 궁금했던 게 저작권을 물건처럼 사고 팔 수 있는 건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작권은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작 재산권이 있고 저작 인격권이 있어요. 네. 저작 인격권부터 말씀을 좀 먼저 드리면 배우님께서 출연하신 드라마의 마지막 크레딧 올라가는 거죠. 네네네. 그게 이제 배우님의 이름이 표시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저작 인격권상의 성명 표시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하면. 저작 인격권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저작 이제 성명 표시권이라는 부분이고 이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고 팔거나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겠네요. 예. 이거는 아예 일신전속적인 권리라서 이것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아니고 네. 다만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를 말씀하시면 저작 재산권이 있습니다. 저작 재산권도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이제 권리들이 세분화되어 있어요. 굉장히 세부적이네요. 네, 세분화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제가 이 종류를 한정해서 뭐 지정해서 뭐 복제권만 팔 수도 있고 복제권, 배포권을 묶어서 양도할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저희가 뭐 범위를 정해서 그리고 기간을 정해서 이렇게 팔 수도 있고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저작 재산권은 그냥 재산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 재산권에 한해서는 사고 팔 수 있다. 네, 사고 팔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세부적으로 뭐 복제권만 양도한다던가 팔았을 경우에 전체적인 그 저작권이라는 건 그럼 누가 가지는 거예요? 저작권이라는 거 자체가 저작권 중 복제권만 상대방한테 양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권리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든지 네. 내가 이 원저작물을 활용해서 다른 저작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권리를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권리는 계속 이제 배우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본 창작자한테. 본 창작자. 그리고 요즘엔 그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그 어떤 제작사 같은 데에서 저작권 침해
뭐 신고를 당한다던가 한 사례가 좀 있는 것 같던데 네. 그 기존 영화, 영상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하냐는 이제 이용자들이 정하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창작물에 대한 어떤 저작물들에 대한 권리자, 저작권자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뭐 짧은 시간만 뭐 음악이 나가거나 짧은 시간만 영상이 노출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저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 들은. 그러니까 항상 이 원칙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남의 저작물을 사용을 하려면 네. 항상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 권리를 이용 허락을 받든지 아니면 뭐 양도를 받든지.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들은 저작권법 침해 이슈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면 짧게 쓰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구하고 사용해야 되는 게 맞는 네, 그게 거네요.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네. 요즘엔 그 개인 유튜버들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래서 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구두로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유튜브에 어떤 일러스트 작가가 작품을 넣었다. 그러면 그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일러스트가 그 영상에 정확하게 어떻게 노출이 되는 건지는 제가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뭐 일러스트에 따로 저작물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네. 그 일러스트를 창작한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는 거예요. 일러스트 작가에게? 예, 저작권이 있는 건데 다만 지금 이제 구두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사자 간에서 이 영상 제작자가 이 일러스트에 대한 권리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는지 아니면 이 영상물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뭐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 법과 판례는 저작자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요. 어떤 계약서가 없다면 뭐 그걸 뭐 양도했다고 무조건적으로 단정하는 건 아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툼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고요. 어떤 구체적 범위와 이용 기간을 설정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네. 뭐 상대방이 또 막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또 내 입장에서는 어떻든 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당장 계약서를 안 썼다고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저희가 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계약의 중요 사항에 대한 뭐 메일을 보고한다든지 아니면 뭐 녹취를 한다든지 네. 이게 다 이게 증명력이 있는 거거든요. 아. 다 이게 증거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부분에서라도 좀 나중에 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수집해 놓는 게 그런 분쟁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품은 일러스트 작가에게 네. 저작권이 있는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네, 좀 세부적으로 네.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네. 아니면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겠네요. 나중에 그 일러스트 작가가 포트폴리오나 뭐 개인적인 홍보할 때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제 경력을 좀 약간 표시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원래 양도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로 사용하는 범위에 대해서는 뭐 계약서를 다들 좀 적긴 해요.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좀 분쟁의 소지가 없게 명확하게 좀 남겨놓는 게 좋겠죠. 그것도. 네, 계약서로 못 남긴다면 구두로 계약을 진행해서 구두로 남겨놓든지. 아. 네. 피아노를 연주한다거나 어떤 악기를 연주해서 네. 유명한 걸그룹의 노래를 커버하고 싶다면 네. 그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건지. 저희가 직접 연주를 하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어떠한 연주에 대해서도 실현자의 어떤 저작인적권이 인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직접 연주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구할 필요는 없고, 아. 다만 지금 저희가 단순히 연주만 한다면은 네. 작곡가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아. 거기에 대해서 노래까지 한다면 작사가의 동의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노랫말 때문에요. 네. 다만 저희가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 재밌는 판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정당한 범위 안에서 어떤 공정한 관행에 부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한 딸아이의 아버지가 딸이 손담비에 미쳤어라는 어떤 노래를 커버를 해서 네. 영상을 찍고 포털 블로그에 올렸었던 일이 있었어요. 노래를 하고 춤을 추는. 네, 그래서 이게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슈가 생겼었는데 소송이 벌어졌었는데 네네.
영상 분량도 아주 뭐 몇 초 안 되고 저작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정당한 범위 안에 있고 공정한 간행에 부합한다라고 해서 일단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되게 오해 소지가 있는 게 정당한 뭐 범위 안이라든지 공정한 간행의 부합이라는 거를 법조인들도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남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는 항상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걸 원칙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도 나왔던 네. 얘기네요. 네네.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구하는 것이 네네. 좋다. 네. 네. 그 저작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저작권 등록하는 게 좀 어려운가요? 꼭 등록을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저희 저작권은 창작을 하는 순간 발생을 하는 걸로 해요. 그러니까 저작권을 등록해야지만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창작한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다만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만약에 한다면 네. 이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로서 추정이 되고 그리고 어떤 저작권 침해 행위가 있을 때 그 침해 행위자의 과실도 추정되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저작권 침해로 인한 어떤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때 법정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이런 소송상 이점들은 좀 있어요. 소송상 이점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저작권 등록을 안 하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건 아니고요.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으로는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걸 위탁해서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마 그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좀 가면 친절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너무 어려운지 쉬운지는 변호사님도 잘 모르시는 네, 거니까. 아니 뭐 이게 종류마다 다르겠죠. 약간 네. 복잡한 저작물이면 아마 등록이 좀 어려울 것이고 네. 좀 쉽게 등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렇군요. 제가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네요. 네. 네네. 어쨌든 저작권 등록은 해놓는 것이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해놓는 것이 좋다기보다는 저작권 등록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 네. 보호는 받을 수 있다. 네, 다 받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저작권에 관해서도 그렇고 궁금한 점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센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서울시 문화예술 프리랜서 공정거래 지원센터는요 지금 이제 한 약 5년 정도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불공정, 뭐 계약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뭐 법률 상담을 드리고 그리고 일정한 행위를 조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창작자분들이 좀 간과하기 쉬운 문제가 결국에 어떤 계약서 문제가 좀 많죠. 뭐 구두로 계약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과연 이게 불공정한 계약인지 아니면 불공정한 계약인지 알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이 씬에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가 침해되는 권리가 뭔 줄 알고 권리가 뭔지 그리고 내가 부담하는 의무가 뭔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해서 법률가의 조력이라든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계약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갑질이라든지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엔 계약서 작성 전에 문의를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계약을 저희가 체결하게 되면 네.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되게 한정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조언을 받고 자문을 구하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그렇게 하길 권유를 드립니다. 네. 이거 외에도 다른 궁금하신 점 많으실 것 같은데 꼭 센터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